자, 리딩 4강입니다. 자, 4강은 Part 6죠. 16문항을 저희가 이제 다루어야 하는데요. Part 6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Part 5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다만 어법이나 어휘 문제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때는 문장의 해당 문장의 앞이나 뒤쪽에서 단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래도 줄거리가 있으니까 그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앞문장과 뒷문장까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난이도는 그다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he's happy냐 아니면 sad냐, 제가 자주 예문으로 드리는 거죠. 단문만 보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동생이 차 사고가 좀 나서 많이 다쳤다. 그럼 당연히 sad가 답이고요. 어저께 입사 지원을 한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럼 당연히 이제 happy가 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장만 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 Part 6는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환경,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빈칸 추론도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 앞까지는 지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전제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자,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에서는 좀 벗어나셔서 자, 자신감 있게 문제풀이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Part 6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문, 제시문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발표문 되겠습니다. 발표문은 그렇게 Part 6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건 난이도 한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 안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ABCD의 선택지를 미리 보지 않으셔도 돼요.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하시면, 문제를 읽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박사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No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ed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유명한의 뜻이죠. 자, famous의 뜻이고요. 동의어로 또 renow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참고로 renowned는 renown이 동사고 그 뒤에 ed가 붙은 게 아니에요. 재밌죠? 그래서 요거는 ful과 같은 형용사처럼 형용사형 꼬리로 ed가 쓰인 단어입니다. 즉 동사에 ed가 붙었으면 뭐 원래는 분사였다가 완전히 형용사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renowned는 ed형이기는 하지만 뭐 분사형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noted는 달라요. note에 이제 주목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목받는 유명한의 뜻이기 때문에 자, 저거는 동사 note에서 나와서 자, 분사형의 형용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그런 단어는 noted가 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유명한 뭐뭐뭐입니다. 어디에서? 자, biomedical technology 이렇게 되어 있어요. biomedica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공학이라고 하나요? 생체의학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생체의학의 기술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요거는 일단은 품사 문제예요.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명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2개를 지우겠습니다. authorizing은 동명사가 될 수 있지만 동명사는 관사를 취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부터 수식받을 수도 없죠. 동사 출신의 명사니까. 자, 그리고 이하에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A 아니면 D가 답인데요. 요거 앞쪽에서 얘기했네요. 이렇게 선택지가 나와요, 실제로. 요거는 승인의 뜻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자, authority도 원래는 조직이죠. 그래서
권위의 뜻과 권위를 가진 당국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당국의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이제 복수형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A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했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 토익 강의 안에서 벌어지는 인포메이션은 지금 당장 정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선택지를 보면 이거는 지금 수태시제를 지금 묻는 문제인데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빈칸 추론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해석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지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그 사람이 on the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는 이사회잖아요. 어디에? 병원에. 그 다음에 for more than 25 years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동안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25년 이상 동안 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serve는 봉사하다. 일하다예요, 일하다 결국은. serve가 자동사로 쓰이면 그래서 일하다의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요 단서를 보자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제 단서거든요. 자, 일단 시제가 만약에 적용이 필요하면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수태 시제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오답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접근해 보니까 지울 게 없죠. 태로 접근하니까 또 지울 게 없어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 문제고요. 자, 그러면 25년 동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하게 과거에 25년이라고 하는 지칭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25년 동안 이 사람은 일을 해왔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for 이하의 단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자, 결국은 정답은 C번이다. 자, 이 발표는 지금 뭐다? 어떤 한 개인의 지금 커리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자, 그게 하고 싶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빈칸 추론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시행해 왔죠. 뭐를요? 요거를 또 토대로 해도 그 사람이 여태까지 일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for 이하의 단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문장의 단서를 활용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해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C번에도 답을 내실 수가 있겠어요. 뭘 시행해 왔나요? A number of는 수거로 many의 뜻이죠. 많은 혁신적 기술을 그 병원에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업적이에요, 이 사람의. 아, 그래서 특정한 그런 고위직 임원의 지금 업적을 진술하는 자, 그런 발표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근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쪽의 내용 기억하세요? 계속 이 사람의 여태까지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뒷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은퇴할 거다. 결국은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full-time work로부터 그러니까 정규직으로부터 이 사람이 은퇴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고위직 임원의 은퇴를 발표하는 announcement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은퇴 발표죠. 그럼 중간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앞쪽에는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관식으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를 읽고 자, 문맥에 부합하는 자,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A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박사님께서는 여전히 희망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요? 매일매일 같이 수술을 갖다가 perform, 이행하기를 희망하십니다. 근데 뭘 은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것들이, 여기서 지금 these는 뭐죠? 지시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these는 바로 자, a number of innovative technologies가 되겠습니다. 그 기술들이 살렸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의 삶을 살렸습니다. 라고 해서 업적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그분이 자, 은퇴를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건 괜찮죠, 흐름상. 그래서 자, B번을 여러분들 정답으로 염두하셔야겠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더 읽어보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나머지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걸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Part 7 못하거든요.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 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해설 과정이니까 오답들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동의했어요. 어디에? 바로 회사의 그 병원의 원장입니다. 프레지던트로.
for the next year. 다음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일하는데 동의했다. 근데 뭘 은퇴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논리가 맞지 않고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While in School of Medicine. 자, School of Medicine은 의대입니다. 의대 다니는 동안에 박사님께서는 연구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다른 측면이죠. 바로 자, 의학의 많은 측면들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업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자, 지금 톡 튀어나와 갑툭튀가 되는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장이 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물론 however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관계 부사로 쓰일 수도 있겠으나 자, 이제 연결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그러나의 뜻도 있죠. 자, 그럼 뭐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자,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요는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은퇴한다고 앞 문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용 가능하대요. Consulting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사람이 자, 이용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은퇴할 겁니다와는 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B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지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지문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지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지문은 편지입니다. 편지나 이메일은 Part6의 단골 지문 유형이죠. 보통 난이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니까 3월 11일이고 수신자의 이름은 뭐예요? 자, 바로 에디슨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지금. 부동산 회사에다가 자, 이 편지를 쓰는 거구나. 나머지는 주소인데요. 참고하실 것은 VA는 버지니아, 주를 줄여서 쓸 때 VA로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슨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틀 전에 네가 보여줬잖아. 뭐를요? 나에게 집을 보여줬죠. 주소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위트니 애버뉴라고 하는 자, 위트니 가에 있는 집을 갖다 나에게 네가 보여줬잖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동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는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 역할을 원이 할 수는 있지만 걔는 관계대명사는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선행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what도 안 되겠죠. 그러면 which 아니면 대신데 뭐가 보여요? 컴마가 보이죠. 컴마가 있는 곳에서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에 쓰시면 되고요. 컴마가 있으면 해석을 앞에서 뒤로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집은 어때요? 이용 가능합니다. 얼마에? 15만 3천 달러에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에서 보여준 주택의 구매 의사를 지금 아마 밝히거나 혹은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편지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셔서요. 두 번째 문제는 for bid부터 시작해가지고 purchase까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request는 동사명사 동일형, 그 다음에 purchase도 동사명사 통일형입니다. 금지시키다, 취소하다, 요청하다, 구매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어휘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을 뭐뭐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ask,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owner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바로 if가 나와 있습니다. ask는 묻다와 요구하다의 뜻이 둘 다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에 if절이 동반되게 되면 이건 100% 묻답니다. would be willing to, 기꺼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파는 거죠, 나에게. 얼마에? 아, 앞쪽에 15만 3천 달러인데 1,000만 원 정도를 깎은 가격이죠. 그래서 14만 5천 달러에 나에게 집을 기꺼이 팔지 말지를 물어봐 줄 것을 저는 어떻게 할까요? 뭘 금지해요? 금지하기는 요청드립니다. 라고 해서 요거 지금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으로 가시면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다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은행이 나오는데요. 은행이 제공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론을. 그런데 자, 얼마의 론이에요? For more than that amount. 그러니까 14만 5천 달러에 대한 자, 그런 대출이죠. 14만 5천 달러 이상에 대한 대출을 나에게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은행이에요? 지금 글을 쓴 사람의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은행은 고유명사기도 한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형용사 어휘가 my다. 그래서 우리 은행이 그거를 갖다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고, 자, so that. 자, 요것은 so that을 여러분들 하나의 접속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얘가 주어네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어서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14만 5천 달러가 most I can pay.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협상을 시도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 자, 138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이네요. 앞쪽의 내용은 자, 이제 원인과 결과예요. 은행이 그만큼 대출을 안 해줘서 내가 그 돈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진술하고 있고, 뒤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요 사인하고 싶어요. 어디? paperwork. 계약서가 되겠죠. 결국은 서류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상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As early as next week. 다음 주만큼 빨리.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 도시에 다음 주에 도착을 하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 다음 주만큼 빨리 내가 자, 그 상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저는 기꺼이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정 금액 이상을 지불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 있고 뒤쪽에 사인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는 뭔가 좀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희망사항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주인이 좀 계약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가갖고 바로 사인할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in 2 weeks, 2주 안에 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 확정도 안 됐고 구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사 일정을, 이거는 김칫국이죠. 그래서 떡 줄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가시면 저는 that 이하 때문에 기쁜데요. 나의 offer가 wasn't rejected. 거부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보세요. 집주인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거절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단정을 하고 진술을 합니까?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B번은 오답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저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장소를 곧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쪽의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여기 보면 네가 집 보여줬잖아 라고 진술했으므로 이 집을 이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D번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집주인들이 내 제안을 갖다가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희망사항을 피력하는 게 적절하죠. 주관식으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뒷부분은 뭐 읽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다음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편집글이네요. 편집글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데 역시 난이도는 뭐 중하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letterhead라 그러죠. 편지에 자, 머리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보통 기업에서 글을 쓰게 되면 stationery라 그래서 문구류에 자기 회사의 주소가 이렇게 다 찍혀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발신자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신자가 되겠어요. 스튜어트가 이제 받는 사람이고요.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letterhead에 자, 여기는 books니까 서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점에서 Darren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WI는 와이오밍 혹은 위스콘신?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주의 약자일 거예요.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자, 일단 빈칸 추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글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씨에게 문의사항을 갖다가 받은 이후에 문의사항의 주제는 뭐예요? Your order, 당신의 주문입니다. 우리로부터 주문을 했는데 우리로부터의 주문과 관련된
그런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행해 봤어요. 뭐를요? investigation, 조사입니다. in-store는 점포내. 점포내 조사를 갖다가 수행을 해봤는데요. It turns out that, turns out은 prove의 뜻입니다. that,이하가 입증되었습니다. 그 밝혀진 사실이 뭔가요? You were correct. 당신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only 5 of the 6 books. 자, you ordered. 당신이 주문했던 6권의 책 중에 5권만이 자, 우편으로 배송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이 여기서 분명히 이제 드러났죠. 책을 6권 주문했는데 5권만 갔다라고 독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주장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네 말이 맞더라. 그러면 이 편지는 결국은 사과의 내용과 보상의 내용을 틀림없이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와 있네요. A, B, C, D의 선택지 모두 부사입니다. Moreover는 게다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또 잘못했다. 뭐 이런 거면 A번이 답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A가 답이면 B도 답이죠. Moreover, 그 다음에 furthermore, plu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를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In addition과 함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면 둘 다 오답이다. As a result는 앞에가 원인이에요.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to the contrary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내일 missing item, 그 잃어버린 그 아이템이 당신에게 발송될 겁니다. 네가 맞기 때문에 자, 그 결과로 우리가 보내줄 거야. 이게 옳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에다 쓰시는 것이 맞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제 머리에 줄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잡히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될 거야라는 게 추정이 되니까 이 지문이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태 시제로 자 가봅시다. deduct는 공제하다, 빼다 그런 얘기죠. 빼버리는 거예요. 명사는 deduction입니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도 좀 따져보고 태도 따져보고 시제도 따져보는데 we라고 하는 주어와 is는 어울리지 않죠. 일단 D번을 치우시고요. 태로 가면 셋 따라 능동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Part 6는 많이 나오게 되면 지문당 하나씩 수태 시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내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결국 시제가 논점이니까 이제 자, 시제를 근거로 해서 답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full cost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내일 보내줄 거고 추가적으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입니다. 그 책의 비용을 공제해 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상. 사과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상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로써? 바로 불편함에 대한 사죄죠. 불편함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책의 full cost, 전체 비용입니다. 책값 전체를 갖다가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시제가 오게 되면요. 지정되지 않은, 지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지정할 수 없는 미래까지의 규칙과 반복적으로 우리가 빼준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대과거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지문의 흐름과 맞춰 봤을 때 이 단일 문장 안에서는 절대로 시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앞문장의 내용을 지금 다 훑어봤기 때문에 그 흐름상 정답은 미래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Part 6에서 자, 정답의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제는 바로 미래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뉴스라든가 혹은 편지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미래 시제에 대한 정답이 가장 많이 된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품사가 서로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부터 먼저 좀 따져 보시는데요. 자, 아직 빈칸 추론 안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계좌가 cred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redit라고 하는 것은 debit과 함께 이거 회계학 용어로 차변이고요. 회사나
은행의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 거를 갖다가 데빗에다가 적어요. 3,000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반대를 크레딧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크레딧은 보통 신용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학교에서는 학점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계학에서는요, 이거를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잔고가 1,000원이려면 3,000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2,000원을 뭔가를 우리가 위해서 뭐 비품을 샀던가 아니면 원료를 샀던가 뭔가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부분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지출이 아니라 지입이겠죠. 돈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 debit side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double entry booking system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식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은 돈 들어온 거, 이쪽은 나간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 계정별로 우리가 다 그 기입을 하게 되고, 자, 그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이제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이제 없는 것이겠죠.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요, 결국은 명사로도 대변이라고 하고 동사로도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뢰하다, 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입금해서 빼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계정이 어떻게 돼? 입금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은 돈을 빼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다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적인 입장에서 갑자기 크레딧이 신용인데 입금하다의 뜻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사실은 자, 이런 어원이 있는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면 또 복잡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돼서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with an extra $32.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불 99센트를 동반하여 입금이 되게 될 것이다. 입금이 되게 될 것이니까 또 뒷문장을 봐도 시제는 이거 공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We int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ntend는 타동사입니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그럼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관계대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두겠습니다. 여기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뒤쪽에 또 명사가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는 준동사가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adjustment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명사가 여기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당신 계좌에 대한 조정.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얼마든지 또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41번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B번은 왜 안 되지? B번은 사용되는 전치사가 틀렸어요. adjustment to는 뭐뭐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면 전치사 to를 씁니다. in을 쓰지 않습니다. 이래서 adjustment 같은 단어의 경우에 뭐 이 단어뿐만 아니라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들은 뭉치를, 함께 다니는 뭉치를 함께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더라도 뭐뭐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면 adjustment to 이렇게 떠올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뒤에 전치사를 뭘 써야 될지 몰라갖고 쩔쩔쩔쩔 매게 되면 사실은 그때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공부도 하실 겸 토익에서 고득점도 노리실 겸 해서 adjustment to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준동사가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여요. 그러면 과거잖아요. 과거에 뭐뭐 했었던 걸 지금 계획하고 의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그래서 C번은 의미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계좌를 조정할 작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투부정사는 그래서 어때요? 네. 자, 투부정사는 그래서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했을 때, 자, intend는 주로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자주 취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자, 투부정사의 시점은 뭐냐? 동사와 같거나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A번에 답을 쓸 수 있었고요. 이론적으로 C번도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B번을 오답 처리하는 것이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어저스먼트 2까지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보상책을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 보상책의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자,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신의 계좌를 조정할 작정인데요. 자, 오늘 오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you can confirm.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s been changed. 바뀌었는지. 자, 그 다음에 수단이에요. by 플러스 ing 100% 수단이죠. 뭐 함으로써? 당신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체킹함으로써 그것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앞쪽에 이제 보상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약에 다른 질문, 뭐와 관련해서 이 주문과 관련된 다른 질문을 갖고 있으시다면 즉각적으로 at once, 즉시 자,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내용이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보셨겠지만 문단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 문단이고 한 줄 떼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단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등등등의 자, 진술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고 A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Monthly Statements라 그래서 월간 내역서죠. 월간 거래 내역. 이것이 for a few days, 며칠 동안은 준비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서점은요, 수천 권의 그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 서점 자랑질,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둘 다 갑툭튀예요. 세 번째입니다. You can pay for the extra book. 자, 추가적인 그런 어떤 책에 대해서 자, 여기 pay 다음에 지금 money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캐시로,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지불 수단이 여기 도대체 왜 나옵니까? 지금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바로 정답은 D번이에요. 우리는 유감스럽습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hope, 희망합니다. Nothing similar. 비슷한 어떤 일도 ever happens again. 앞으로 다시는 어느 시점에서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 적절하죠. 사과와 함께, 재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래서 142번의 정답도 자, D로 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으로 갈게요. 마지막 지문은 간간히 등장하는 자, 그런 지문 유형입니다. instructions는 어떤 지시사항들, 지침서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보니까 이번에는 뭐에 대한 지시사항이냐면 shipping policy가 되겠습니다. 선적에 대한 자, 그런 정책이에요. 자, 선적과 관련된 약관 정책은 뭘까? 보시니까 자,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that 이하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our customers ship. 잠깐. 우리 고객들이 선적을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보통 업체가 포장을 해서 선적을 하면 선적을 하지 고객이 선적을 한다. 이거는 뭐죠? 반품을 위한 선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선적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어때요? 똑같은 컨디션, 조건입니다. They were in.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In the same condition에서 the same condition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자, 여기에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before being packed. 그러니까 고객들이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되기 전에 그 상품들이 원래 있었던 그런 똑같은 상태 있죠? 그 상태로 도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거리가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부사입니다. 연결부사죠. lastly는 마지막으로. 그 앞쪽에 뭐가 줄줄줄줄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벌써 오답입니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대리아를 또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특별하게 특별한 주목을 갖다가 해 주실 것을. 어디에? 그들이 how they pack the contents of their boxes가 되겠습니다. 자, 박스의 물건을 어떻게 포장을 갖다가 하는지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우리는 자,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시면 이게 뭐예요? 아니, 똑같은 컨디션으로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건 인과관계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therefore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대해서 특별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실 것을 좀 요청드려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44번의 ABCD가 다 형용사예요. 자, 단, ready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소한 토익에서는 ready는 not before now.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는 못 쓰입니다. 얘는 항상 보어로만 사용돼요. She's ready. It'll be ready. 라고 해서 자, 보어로만 쓰이죠. 왜 말씀드렸느냐? 여기는 using 이하의 containers를 수식하는 자, 그런 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ready를 만나시게 되면 무조건 오답으로 치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셋 다 형용사죠. 결국은 어휘 문제인데요. 자, 반송을 위한 반품 정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앞쪽이 주어인데요. 아이템을 위한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용기, 그릇, 박스 뭐 이런 것들 다 컨테이너라 그러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one way,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자, from은 ing가 오게 되면 금지죠. 그죠?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즉 손상받지 않도록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어떠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걸까요? 창의적인 컨테이너, 다양한 용기들? 아니요. 원래 용기, 원래 우리가 보내줬던 용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사항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144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A로 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5번인데요. 자, 45번의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용사, 대명사, 접속사, 부사.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에 지금 빈칸이 있어요. neither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in better condition than used bo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앞에? 없어요. 오리지널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제한사항만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둘 중 어느 것도 typically 자, 일반적으로 더 나은 컨디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others도 대명사 자리에 쓸 수 있죠. 다른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used box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고 박스 있죠.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자, 여기서는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These는 자, 바로 original containers가 되겠습니다. original containers, 원래 박스가 자, 일반적으로 더 나은 그런 상태 안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중고 박스 딴 거 갖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대명사 그죠? 자리여서 냈다 다 명사 자리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C번밖에 없다. 자, 충분히 공감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used box는 어떤 거예요? liable to. 뭐뭐 하기 쉽다죠. 자, break. 파손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손되기 쉬운 그런 중고 박스보다는 원래 박스들 그것이 더 나은 컨디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박스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는 these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C에다 답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만 여러분들 풀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앞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뒤쪽은 뭐가 나와 있어요? The boxes. 그 박스들은 should then be labeled. 라벨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벨을 동사로 썼죠. 뭐 영어로는 이제 라벨을 label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labeled 이렇게 읽는데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here are breakable items inside. 이거는 뜬금없죠. 앞쪽에 깨지기 쉬운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물품이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라벨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박스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깨지기 쉬운 물품을 반송할 때의 요구사항이나 제한사항이 나오는 게 맞죠. A번. 게다가 자, fragile items should be wrapped care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래 박스에다 넣어갖고 보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물품은 포장이 아주 특히 주의 깊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벨이 좀 붙어야 됩니다. 좋죠. 이건 여러분들 바로 A번에도 답 쓰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A번에 바로 답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B3 오답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우리가 overnight delivery. overnight delivery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지금 배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쿠팡에 무슨 배송이죠? 뭐 번개 배송인가요? 이런 거 모르면 되게 촌스럽다고 할 텐데. 피디님, 쿠팡에 그 무슨 배송이에요? 토크박스 열어가지고 로켓 배송. 그렇죠. 저희 피디님 되게 소심하시죠. 밖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켓 배송, 그죠?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overnight delivery는 하루 사이에 바로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발표하게 돼서 기쁘대요. 예, 여보세요. 지금 새로운 그런 어떤 배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이것도 갑툭튀죠. 자, C번입니다.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연락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extra large packages, 부피가 큰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 접촉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아이템들에 대한 진술이 분명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D번으로 가시면 we're not able to, 우리 뭐 할 수 없어요? 아이템들을 운송할 수 없는데요. 자, 어떤 아이템들이에요? weighing, 무게가 나가죠. 100kg 이상 무게가 나가는 아이템들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물건에 대한 지금 배송 여부가 나온 다음에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것은 흐름상 전혀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A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지금 문제풀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읽는 것은 시험장에서 완전 시간 낭비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된 46문항에 대한 해석 꼼꼼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정답도 잘 찾아봤는데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것이고요. 또 정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드리고, 여태까지 토익의 히스토리상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의어 표현들은 뭐뭐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복습이 잘 이루어지면 이 강의가 매우 여러분들께 유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다음 달에 또 좀 더 매달 좀 더 잘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강의에 이명수 선생님 강의가 이어지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 강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수고하셨어요.